법학과 이원상 교수입니다. 먼저 이런 말 하는 게 제일 없어 보이는 건데 발표자가 하필이면은 제가 이 발제문을 쓰고 자료집으로 넘기려는 날짜에 개정 법률이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법무부 안 가지고 글을 쭉 써갖고 이제 내일이면 넘겨야지 하는데 갑자기 그날 토요일 날에 전격적으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엎었습니다. 한번 글을. 그래갖고 글이 보면은 아직까지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거기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최호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수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협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법의 곡제 규정이라든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언으로 해서 사법부에 대한 어떤 개혁 절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또 검찰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이 아마 개정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대원칙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원칙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던 원칙에서 이제는 협력 원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곳곳에 이제 협력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라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아시듯이 이 협력이라는 게 말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하기 힘든 게 협력이죠. 조직 내부에서도 사실 협력이 쉽진 않은데 조직 외부의 기관들끼리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기본적인 우리 행정체제가 아직까지도 전 근대적인 어떤 거버먼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칸막이들이 있거든요. 이 칸막이들을 넘어서 협력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보게 됐는데 기본으로 뭐 51페이지부터 저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조직 분리론, 기능 분리론에서 일단은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부분을 다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수사는 하지 마라라는 원칙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사를 하지 마라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협력해라라는 것을 이제 명령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규범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무자르듯이 딱 잘라놓고서는 서로 협력을 해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하고 협력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조금 현타가 좀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소청이 바뀌면서 사실상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입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혀 개입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라는 어떤 형사소송의 절차가 그러면 수사 절차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두 기관이 완전히 절차가 나눠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숙제로 이제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숙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국민의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원칙론적인 것을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진 교수님께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과거 수사 조직에 관해서 수직적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수평성 모델, 혼합적 모델이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설명돼 있는데 결국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떤 모델도 100% 수직이고 100% 수평이고 이렇게 된 모델은 국가별로도 없는 것 같다. 그 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적 자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히 혼합된 모델로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한 모델로 가는 건 없다.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라마다 조직 상태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3페이지에서 그러면은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수사기관 내부적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외부 기관들이 협력을 할 때 그럼 우리 제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가장 느슨한 방법이 MOU다라는 거죠. MOU 가지고는 원칙적인 것만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느슨하지만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자 이런 건데 법적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의 협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캄보디아 사태나 이런 거를 본 것처럼 외국 기관하고는 주로 MOU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되는데 같이 목적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똑같을 경우에는 충분히 어떤 그런 결과들도 얻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데 보면 행정응원으로 통해서 또 이제 법적인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에서 정해놓은 제약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주로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응원하는 기관은 주로 경찰이 좀 많이 행정응원을 하게 되죠. 예전에 제가 행정응원과 관련해서 경찰 관련해서 수탁과제를 한번 수행하게 됐었는데 경찰이 대부분의 업무에서 엄청난 행정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응원을 하게 돼 있지만 그 부분도 약간 나이브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또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하는 협력 모델, 합동수사본부 같은 걸 통해서 협력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 기관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의 조직적인 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써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현재 방식이 혼합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상 어떤 요구권을 통해서 이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요구권을 보면은 형식은 요구인데 사실은 간접관계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을 때의 그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사실상 간접관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약간 좀 낯선 형식이지만 우리나라에 맞춰진 어떤 그런 요구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여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놨던 어떤 형사소송 체계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방법으로 두 기관을 연결시켜서 협력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협력이라는 것보다는 지휘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령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협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외부 기관들이 협력하는 어떤 장치들은 이런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뭐냐? 공소청하고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관 간 협력이 안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하나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간 협력이 너무 잘 됐을 때 보이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뭐 최효준 교수님께서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관 간 협력이 당연히 미흡하게 되면은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이 된다든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든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특별검사가 많이 창궐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는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와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해 보면은 이 체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죠. 수사와 이게 두 개 떨어져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 제한된 기간 내에. 그래서 만드는 게 특별검사 아닙니까? 특별검사 안에다가 수사기관하고 공소기관하고 모든 걸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기관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 미흡하게 되면은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특별검사 가지고 계속해서 돌리겠죠.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안수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안수사와 관련해서 불협화음도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보안수사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부터는 이거는 오히려 기관 협력이 강화됐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뭐 홍진영 교수님께서 논문 계속해서 인용되죠. 엄청난 논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그 신문 기사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실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기사였죠. 법원에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 너무 친하게 협력이 잘 돼가지고. 야, 너무 친해, 니네. 그래갖고 더 이상 친하지 마. 굉장히 재밌는 기사에서 제가 그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협력이 너무 잘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확증 편향이라는 게 갔을 때 이 부분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거 협력이 잘 돼서 과연 좋기만 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은 이제부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일단은 협력이 잘 됐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더 클 것이냐, 협력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더 클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 됐을 때보다는 잘못됐을 때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초점이 자꾸 보안 수사로 가서 그 보안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61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여기서 박쥐 같은 발표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협력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보안 수사를 검찰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협력이 잘 되면은 보안 수사를 안 하게 되겠죠, 검사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다고 해서 뭐 협력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는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이 잘 되고 잘못되고의 문제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에 관한 게 어떻게 되냐, 이건 아니고 협력과는 상관없는 어떤 제도적인 선정의 문제다라고 보게 됩니다. 다만 그랬을 때에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와 갖지 않았을 때에는 협력의 체계가 약간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 다만 저도 약간 여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오늘이 화두니까는 조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최준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형사사법제도가 협력이라는 제도로 갔다라고 하면은 과거같이 그렇게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원칙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최호진 교수님 뒤에서 이제 약간 조그맣게 말씀하셨지만, 예외적인 경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이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이 만약에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거는 검찰이 가진 보안 수사의 권한으로서의 보안 수사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보안 수사의 책무로서 하게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는 어떤 책무가 생기는 게 아닐 것이냐. 왜냐하면 공소청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로.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다만 권한이 아니고 책무로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보안 수사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 보안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나온 결과를 받을 것이냐, 이것도 또 별개의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보안 수사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 지금도 보안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은 검찰청 안에 조직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검찰청 안에 조직을 갖지 않고 외부 있는 조직에다가 지휘를 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관한 보안 수사를 뭐 지금 법률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중수청에다가 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보안 수사권을 누가 갖게 되냐 안 갖게 되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어디로 배치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에 관한 부분은 또 잘 이루어지게 될 수 있고 안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요구를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직접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경험상 우리가 지금까지 제도를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서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로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 절차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박쥐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63페이지부터는 사실은 제가 협력과 관련해서는 협력하는 기관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협력은 안 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어차피 형식적인 협력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협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기관 내에서 이것을 협력을 가지고 이제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가 생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편익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협력을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 기관 안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기관을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절차도 필요하고 뭐 공문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절차적인 마인드를 자꾸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적 교류라든지 아니면 뒤에 보시면은 저기 어떤 정보통신망을 픽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과거와 다르게 충분히 반드시 뭐 어쨌든 대면을 통해서만이 협의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기 IT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서로 실질적인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런 거버먼트적인 사고를 좀 넘어서서 거버넌스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충분히 저기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려고 할 때에 아니면 공소 제기 전에 아니면 보안 수사를 뭐 요구권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뭐 찾아갈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IT를 통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뭐 알고 그다음에 공소기관에서 뭐 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받는다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킥스가 경찰청하고 검찰청하고 완전히 이게 100% 볼 수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뭔가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은 이게 과연 제도적으로 풀릴 것이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63페이지 보시면은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인적 교류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상대방 기관 속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게 좀 쉬워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공소청 검사님들이 경찰청에 상주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인력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교환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수사 인력이나 뭐 연수를 받을 때에 뭐 같이 다른 기관에 있는 인력들이 같이 받는 방법들을 그래서 서로 간에 자꾸 이렇게 접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같은 체계가 되면은 실질적인 공동수사 체계라는 또 새로운 체계가 하나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조직을 나눠놓고서는 그냥 협력해라고 하게 되면 협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서 제가 뭐 예를 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공동수사 체계를 그때 만들기도 하는데 이걸 말고 이제는 상설화돼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기관끼리.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협력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고 그러면 요 수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편익이나 이런 것들은 나눠 갖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기관이 독차지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익이나 어떤 해나 이런 것들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정보 공유나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서 쓰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같이 킥스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열어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원활한 협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수사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할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국수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 제가 보는 것처럼 이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너무 진짜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수사 절차라든지 협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갈등이 생기는데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대드락이 걸려버리게 되면 협력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형사소송 절차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지금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일부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거를 해소하는 것을 법원에서 맡겨서 할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수사분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협력과 관련돼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 결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면 68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제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토요일 날만 이게 통과가 안 됐어도 좀 더 완성되고 좋은 글로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란이 지금 전쟁 중인데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에 이거를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결국은 보면은 협력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수사기관도 그렇고 공소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협력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도 뭐 일천한 경험이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경찰 조직의 인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검찰 조직도 굉장히 우수한 조직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우리나라 수사 조직은 굉장히 우월하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우월하다 보니까는 이게 머리가 여러 개가 됩니다. 머리가 여러 개가 되면 협력하기가 쉽지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으로 아니면 명령을 받는 관계 이렇게 가는 것이 꼭 맞는 것이냐. 독일에서는 그 체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체계가 맞는 것이냐고 했을 때 또 우리나라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한국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이제 6월까지 어떤 절차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요구권이 있냐 여기에서의 핵심보다는 만약에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절차법에다가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